네, 이제 답변파회 리뷰 복습 11번부터 15번까지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1번 면접 준비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은 뭐냐면 당연한 노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노력은 뭐냐면 다이어트, 목소리, 뭐 이미지, 모의 면접, 답변 연습, 스터디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보이스를 연습했습니다는 X인데 내가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라고 한다면 내가 애기 목소리가 너무 심해서 발성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떠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는지.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목소리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시간을 이야기할 거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루에 30분씩 연습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어차피 내가 노력한 시간을 이야기를 할 거면 많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발성 연습을 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스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부분이 약해서 또는 이러한 점을 더 잘하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하루에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갖출 수 있었고 또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잘하려고 했다도 좋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겠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거니까. 세 번째로는 노력의 시간과 기간이 긴 경우 어필하기. 내가 하루에 30분씩 미소 연습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했는지 또는 내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도 11번 답변을 잘 적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번 12번은 이제 뭐냐면은 슬럼프 극복 방법이겠죠. 슬럼프 극복 방법. 근데 사실 슬럼프 극복 방법은 답변도 중요하지만요. 표정과 말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정과 말투가 더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답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슬럼프 극복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들었던 순간이라던가 다 적을 수 있겠지만은 힘들었던 순간과 슬럼프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하는 분위기가 조금 담담해야 하고 하강조를 좀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빨리 말하고 기분 좋고 막 미소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슬럼프니까. 근데 그러한 슬럼프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 종류, 뭐 지인의 아픔, 나의 시련, 아니면 노력 대비 낮은 결과, 또는 예기치 못한 부상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고르시고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극복 방법은 뭐야? 첫 번째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되고 세 번째로는 노력의 방법을 바꾸는 아이디어도 되겠죠. 또 네 번째로는 제도적인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도움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 그 슬럼프 맞죠? 그럼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1번 나의 노력인 거고 누군가에게 돈을 조금은 도움받아서 빌렸다. 그럼 2번인 거고 3번은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을 조금 더 어떻게 벌고 아끼는 건 어떻게 아꼈는지 3번이겠죠. 4번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이러면 4번이겠죠. 그래서 슬럼프 극복 방법은 내가 그 슬럼프가 뭐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극복 방법이 1, 2, 3, 4 중에 하나를 매칭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감사함에 대해서 꼭 표현을 해야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하고 끝내면 뭔가 인성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슬럼프 극복 방법에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13번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슬픈 순간. 마찬가지로 슬럼프랑 조금 비슷합니다. 행복한 순간과 슬픈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표정과 목소리에서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일단 포인트로 잡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표정 자체가 인위적이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슬럼프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순간, 슬픈 순간도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의 완성이 좀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한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행복했는지 종류를 나눌 수 있겠죠. 내가 목표를 이룬 것 또는 타인의 칭찬이라던가 평판이 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자아 실현을 했는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은 있는지, 요 네 가지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해서 느낀 행복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선물을 받고 평판을 받은 거에 대한 행복한 감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대인 경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조금 아쉽게 이루지 못한 것, 또는 이뤘지만 조금 낮게 이룬 것, 또는 타인에 대한 질책 또는 성찰의 계기, 또는 내가 자아 실현에 실패한 경험, 또 내가 타인에 대해서 챙겨주지 못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슬픈 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네 가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한 답변이 될 수 있고, 그 답변을 작성하고 완성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표정과 말투, 진짜 슬픈 표정과 말투를 연출하면서 내용의 사실적임과 저 친구는 되게 학원 티가 안 나고 진솔한 보이스를 연출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것들도 꼭 완성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14번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정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케이스,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 케이스. 내가 앞에서 못한 게 있어.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앞서 면접관님께서 주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시 조금 긴장해서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멘트 자체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있으면 준비한 마지막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 실수한 걸 내가 조금 보완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들도 어떤 느낌이냐면 저 친구 되게 용기 있고 인간미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고 못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해내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했을 때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케이스 2.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좌우명을 준비했는데 좌우명이라는 질문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으로 좌우명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좌우명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좌우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자신 있는 질문인지를 말을 해주세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말해주시는 거. 케이스 3. 내가 다 잘하고 실수한 것도 없다. 그러면은 살면서 들었던 가장 멋있는 말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겠죠. 케이스 3는 좌우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멋있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네이버라던가 유튜브에 좋은 표현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성숙함, 고급스러움, 지적임, 뭐 인성에 대한 어필 확실하게 각인을 한 번 더 시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케이스 3 세 가지를 보고 내가 실수했으면 케이스 1, 내가 실수를 안 했지만 자신 있는 게 안 나왔으면 케이스 2, 내가 다달했으면 케이스 3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장단점이죠. 장점은 일단 주의사항은 성격으로 하면 안 돼요. Y.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이라고 한다는 꼼꼼함, 세심함, 착해요, 뭐 리더십이 강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성격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 내가 얼마나 꼼꼼한지, 내가 얼마나 배려를 잘하고 착하고 리더십이 강한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적극적이다, 성격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 저요라는 말을 가장 빨리 외치고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되게 적극적이구나. 내가 배려심이 강하다. 물건을 한 개씩 더 챙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행동이죠. 예, 우산. 이런 식으로 장점은 성격으로 적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적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차별화되고 훨씬 더 매력 있는 답변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도 중요하죠. 단점은 근데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단점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단점을 고쳤습니다. X 안 되죠. 왜? 고쳤으면 단점이 아니니까. 이런 단점을 이런 노력으로 장점이 됐습니다. X죠. 왜? 장점 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단점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 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로는 단점을 정말 고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예,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게 단점이죠. 거절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X죠. Y. 어떻게 거절을 잘하고 있는지가 없죠. 구체적인 게 없죠. 그래서 거절을 잘하는 저만의 기준을 정했다 또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예, 세 가지 거절 방법, 뭐 아쉬움 표현하기, 이 이유 설명하기,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더 잘 도와줄게라는 약속.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아, 저 친구는 그냥 단점 안 고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요. 아, 저 친구는 정말 단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쳐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는 단점을 고쳐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또는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진실된 답변을 적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장점도 마찬가지겠죠. 행복한 순간처럼 조금 더 밝게 이야기 되지만 단점은 나의 부족한 점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밝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담담한 표정과 어조로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스 연습도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11번부터 15번까지 잘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적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지금 계기로 더 꼼꼼하게 좋은 답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